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AI 투자 센터 홍시 전문가입니다. 오늘 10월 8일입니다. 뭐 벌써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달 접어들었고,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좀 커지네요. 그죠? 일교차가 좀 커지면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감기 걸렸는데 막 기침하면 주위 시선이 조금 약간 안 좋게 볼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또 건강관리 또 잘하시고 또 막 기침하고 막 감기 걸리고 막 이런데 코로나가 혹시라도 걸리면 또 문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건강이 최선이다. 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 좀 지지부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속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굉장히 나한테 돈을 빨리 안겨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천천히 그 어떤 돈을 벌게 해주는 이제 그런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 속도에 맞추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주식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으냐, 이게 정의 내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직업이 있죠, 그죠? 뭐 경찰관, 소방관, 그죠? 뭐 교사, 그죠? 아니면 뭐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 뭐 사장님,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각자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또 돈을 벌 수 있을까? 방법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사실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누군가는 수익인데 누군가는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어요. 왜? 각자의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주식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기 돈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또 자금이 크신 분들, 아니면 또 자금이 적은 분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장중에 계속 볼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뭐 장중에 계속 확인할 수 없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 그 다음에 뭐 성향, 뭐 이런 것들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은 충분히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없다. 단 최근 시장은 다소 속도가 조금 느려졌는데 그 속도가 그러면 다시 빨라질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 같아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화요일날 이야기 드렸죠?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장 이제 급등 가능한 어떤 패턴으로 가니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 계속 올라가지, 그죠? 어제는 트럼프가 멍멍이 소리 해가지고 시장 밀렸는데 우리나라 증시 올랐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가 멍멍이 소리 해갖고 뉴욕 증시는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뉴욕 증시보다 그렇게 썩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들이 생각하는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분명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물론 공부는 저도 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도 하면 더 좋죠. 근데 리딩대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자기 고집이 굉장히 좀 센 분들, 아니면 또 리딩대로 가는 걸 되게 좀 지겨워하거나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꼭 실수해가지고 벌었던 돈을 까먹거나 아니면 손실로 또 바로 돼가지고 그냥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은 한 명인데 뭐예요? 학생들의 성적이 달라. 왜 그래? 학생들의 노력이 다른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거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결과는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들 굉장히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장중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뭐 시황을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도 좀 진행을 해드리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잘 잡아드리고 있다. 이제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주제를 한 5가지 정도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략 종목, 전략 매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추석 수혜기 전에 방송을 했지만 그 전주죠. 추석, 그러니까 그 화요일 말고 그
그 전주에는 제가 종목을 안 드렸어요. 왜? 종목이 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갖고 있는 전략 종목을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조율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전략 종목에 대해서는 막판에 일단 이야기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우리가 이제 뭐 차트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 있어서 주도주 매매 전략,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여러분들 뭐 신재생 에너지 있죠. 신재생 에너지, 뭐 CS 윈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종목명을 이야기하면은 귀가 솔깃해. CS 윈드, 뭐 상강 MNT, 아니면 뭐 오늘 상한가가 뭐 신성 ENG, 막 이러면은 집중력이 갑자기 막 생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전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무조건 포트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알고 매매를 하면 사실상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심리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시세가 난 뒤에 야 저거 이제 거래 터지고 양봉이니까 저거 이제부터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어떻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거를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뭐 텔레칩스 한번 봅시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봐봐요, 급등했죠? 한 차례 또 올랐지. 근데 분명 이 자리에 따라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실. 그럼 뭐 손실 난 사람이 이거 뭐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텨요. 그 다음에 또 급등하고 또 고점에 따라간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고점에 따라가는 매매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그런 매매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번 매매해서 여러분들 7, 8번. 그래, 고점 따라가서 10% 먹었다 칩시다. 20% 먹었다 칩시다. 근데 그 방법이 똑같이 썼을 때 7, 8번 수익을 못 내면 10번 중에 여러분들 결국 손실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한두 번 자기가 매매 잘해서 10%, 20% 수익 났다고 막 우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손실 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수익 나면은 자기가 잘한 것만 부각시키지, 잘못하고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얘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익 막 많이 나면은 막 여기저기 자랑하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나 술 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항상,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전체적으로 90%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추격 매수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추격 매수 했는데 결국에는 뭐 손실로 바뀐다. 그러면 10번 매매 중에 1, 2, 3, 4, 5, 6, 7, 8, 9, 10 아니다, 10번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1, 2, 3, 4, 5 5번 매매 중에 여러분들 10% 수익 나, 마이너스 10%야, 또 10% 수익 나, 마이너스 15%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이너스 5%야. 그럼 어떻게, 결국엔 손실이야. 10% 수익 날 땐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떤 위험한 매매를 하다 보면 꼭 실수가 나오고, 경험이 없으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근데 10% 수익 났어, 다음날 까먹었어, 또 수익 났어, 다음날 더 까먹었어, 또 다음날 까먹었어. 뭐야, 5번 매매했는데 결국은 손실이네? 그럼 2번 수익 나봤자, 급등해서 수익 내봤자 여러분들 이 사람은 뭔데? 손실이에요. 왜? 매매법이 잘못된 거예요.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세히 바르게 좀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바르게 교정을 해야 계좌가 어떻게 서서히 쌓여갑니다. 서서히 쌓여가요. 장이 지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느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장이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 하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나쁜 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지루하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많이 제공해 준다.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이야기 드릴 거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식은.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냥 트럼프가 헛소리 해가지고 지수 급락했다고, 미국 증시 빠졌다고, 예? 그냥 뭔가 안 보고 그냥 내 주식 빠질 것 같은데 괜히 불안하고, 아니면 내 어저께 올라갔는데 내 주식 안 갔다고 막 이래 버리면 결국에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마음이 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리딩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매매했을 때 100만 원 손실 볼 거 리딩 들어가고 50만 원 손실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100만 원 손실 볼 거 여러분들 수익이 없더라도 본전만 돼도 성공한 거라고. 이거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성공하는데 대부분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진 않았다라는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보시면 트럼프는 결국 빈수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심하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심하게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죠? 트럼프가 항상 지금 이야기는 굉장히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거든요, 사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애가 좀 쫄보인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요즘에는 좀 파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기습적으로 나오고 시장이 또 거기에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분석은 돼야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 방송 때 그 이야기 드렸죠. 왜? 결국 트럼프가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어떤 부분들 결국에는 자국민들을 등한시할 수 없다. 왜? 정치인들은 표 받으려면 어떻게 해?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럼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면 결국은 뭔데?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면 표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폭락을 하면 당연히 현재 정권은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당연히 그 표를 포기하고 그러면은 주가가 폭락할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국가 지금 요 상황에서는 표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어저께는 멍멍이 소리 하다가 오늘 다시 뭐 정상적인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변덕스럽다. 아, 역시 사람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거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까지는 11월 3일이거든요.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 15일 날 TV 토론 이제 2차 있고 22일 날 15일 있고 22일 날 있고, 그죠? TV 토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사람이 바뀌었나 봐, 표 한번 줘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아닐 건지,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뭐 지지자들한테 조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거든요, 사실.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트럼프 고령층 이탈 심화, 바이든과 20% 이상 격차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거죠. 바이든이 굉장히 좀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트럼프를 더 이상 대통령에 앉히기 싫은 인물들도 많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고령층 이탈이 심화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10% 이상 벌어져 있고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그 폭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인종에 있어서도 조금 격차가 있는 건 분명해요. 백인은 아직까지는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노동자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바이든은 민주당, 그죠? 트럼프는 뭐야? 공화당. 근데 민주당이 당선되면 지금 유리한 쪽이 뭔데?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신재생. 그러니까 신재생도 오늘 우리나라 여러분들 주가 올릴 때 신재생 관련주 올라갔죠. 이제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과 그 다음에 인물 굉장히 조금 밀접한 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지금 요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이 다르진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빠졌다가 올랐죠, 그죠? 근데 악재가 나왔으니까 밀렸을 거 아니야. 근데 악재가 나올 때는 항상 뭐야? 불안하지. 왜? 저점이 왠지 깨질 것 같잖아요. 이게 항상, 그죠? 그래서 저점 매수가 안 되는 거고, 항상 현금이 없으면 또 이 저점에서 가봐도 될 것 같지만 어때요? 현금이 많이 없으니까 매수는 하지 않아. 근데 또 그냥 또 급반등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종목을 골라놨다가 또 놓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돼요? 마인드가 어떻게 계속 좀 꺾이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뭔가 큰 악재가 있는 것 같지만 주가는 어떻게 박스를 그리고 있다, 횡보를 해주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어떤 멍멍이 소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책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합니다. 뭐예요? 진짜 항상 센 종목들을 포트 안에만 넣어놓거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실. 자,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테이펙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TFX라는 종목이 있어. 자, 근데 이 종목은 뭐냐면 시장이 올랐는데 얘는 오히려 빠졌어요. 보시면. 그치?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 차트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 내리막이에요. 근데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올랐단 말이야. 근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빠지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 종목 문제 있나?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가 나와요. 어떤 실수? 매도하고 저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팔고 저거 산다는 말이야. 근데 이거 팔고 저거 사는데 여러분들 거꾸로 매매, 역사이클이 날 수가 있단 말이지.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내가 판 거는 올라가고. 자, 근데 이제 TFX 한번 볼게요. 그냥 한 방에 만회합니다. 한 방에. 오늘 7.3%. 지수는 많이 안 갔어요. 근데 오늘 급등 나왔죠. 근데 이거를 팔고 올라가는 걸 산 사람은 만약에 그 종목이 손실 났으면 매매를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근데 몇 번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 지금 방송 듣는 분들, 그죠? 그 몇 번 쌓이면 어떻게 돼? 당연히 겁이 나죠. 주식이 겁나고 마인드가 꺾이면 진짜 먹을 자리 못 먹고, 기회인데 못 먹어. 어떻게 해요? 아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TFX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데 오늘 급등 나왔어요. 그냥 오늘 한번 올라가고 다시 수익 전환된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몰빵하고 여러분들 기다리면은 멘탈이 아주 그냥 나가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매매라는 게. 하이비전 같은 경우는 얘는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추천한 종목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으면은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어떤 변동성이 있는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현금을 항상 일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고른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아니 대선이 끝났는데 대선 관련주 갖고 있는 바보가 어딨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대선이 끝났어. 근데 대선 관련주가 좋다 그래갖고 들고 있어. 뭐야? 말이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건 사실. 그러니까 테마주라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지금 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시장은 오히려 지금 사실상 양호한 흐름인데 내가 그걸 컨트롤 못해서 제풀에 쓰러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자.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빈수레. 그러면은 일단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방향성이 크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자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오히려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이씨 나 이거 승복 못해 막 애가 막 조금 트럼프가 진짜 지고 하면은 찌질하게 굴면 이게 불확실성이 좀 연장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이어진다거나 뭐 하게 되면 뭐 사실상 주식하는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거죠. 이제 이게 그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즈음 하면은 지수 괜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현금 100%로 그 주식 100%로 갈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또 생각해서 그 날짜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제 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대응 전략. 오늘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뭐 실적 발표를 해서 12조 3천억이래요. 참나. 말이 12조 3천억이죠. 여러분들 3개월 만에 12조 3천억, 2천억 벌기 힘들어요. 어떻게 벌겠어요? 예? 그죠? 대단한 기업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단발성으로 끝났는지 아닌지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효과는 아직 시장에 되게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만기, 자 지금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어디 갔냐? 오케이.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엄청납니다. 7,500억. 그죠? 코스닥도 지금 매도해서 오늘 28억. 선물 매도도 한 3천억 정도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오늘 엄청 팔았어요. 결국엔 요즘에 기관들이 무지하게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지금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큰 그림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적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는 많이 팔았어요. 언제 6월 달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팔았어,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보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빠른 거고 점점점 이렇게 되면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매도가 컸습니다. 점점점 어떻게 매도가 줄어들죠. 근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00억 코스피 매수를 했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9월이나 10월이나 지금 보시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많이 판 건 누구? 기관만 매도가 큽니다. 그죠? 그럼 시장의 매물 압박이 가장 큰 주체는 누구예요? 기관입니다. 근데 기관들이 보면 6월 달부터 계속 팔잖아요. 그죠? 3월 달까지는 저점 매수해갖고 그냥 조금 이제 매수해주나 싶더니 그냥 계속 팔고 있어요. 누가 매수해요? 개인들 많이 사고 외국인들 최근에 조금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관들이 왜 팔까? 결국에는 신뢰도 하락이에요. 야씨, 내가 그냥 직접 자금 돈 굴리는 게 낫겠다, 이제 이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 돈 필요해서 주식 이제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물론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많이 없는 분들이 또 많이 없으시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뭐 외국인들은 많이 안 파는 이제 그 상황에서 9월 달에서 서서히 좀 바닥 찍고 좀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매수하면 이 박스권이 어떻게 될까? 뚫리겠지. 맞아요, 틀려요? 그죠? 이 박스권이 어떻게 될까? 뚫리겠죠. 그죠? 그럼 월봉이 지금 보시면 2600이 지금 신고가거든요. 제가 볼 때 고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해 놓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돌파가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만약에 이제 해주고 있고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줄였어, 멈췄어. 그럼 어떻게? 시장이 더 가겠죠. 그럼 더 갈 때 뭐가 갈까? 그러니까 뭐가 가 있지 않은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략 종목에서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LG전자 실적발표 대응 전략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 옵션 만기 영향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거를 알고 이제 뭐 사실상 뭐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게 별로 없거든. 저점 대비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정도도 안 오르면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항공이나 뭐 호텔 막 이런 것처럼 유통주 같이, 그죠? 근데 지금 요렇게 지금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보다 더 뛰어난 실적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낸 이유 자체가 뭐냐면 화웨이 압박, 미국이 화웨이를 계속적으로 좀 찍어 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럼 화웨이 여러분들 핸드폰을 만약에 못 만들어, 그러면 누가 수혜봐? 애플, 삼성전자, LG나 뭐 다른 기타 등등, 그죠?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오늘 실적 발표 9,500억입니다. 근데 오늘 반응은 지금 보면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빠지는 이제 이 흐름인데,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바닥 찍고 다시 상승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발성이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고 다시 상승은 할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되면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너무 많은 이야기, 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삼성전자 이야기를 같이 복합적으로 좀 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해드리면 여러분들 자요. 주무실 거예요. 뭔 얘기 들었는지 기억도 못 하실 수가 있고, 오늘 들었어도 나중에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취하려고 하는 국가다라는 게 핵심이고,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쉽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찍어 누르는 대상이 화웨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스믹으로 더 확산되고 있죠. 근데 화웨이를 찍어 누르니까 화웨이가 뭐 하는 데인데? 핸드폰 만드는 데고, 통신 장비 만드는 데고. 아시죠? 그게 제일 커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이익이 증가되고, 근데 메모리 반도체를 못 파니까 더 이상 왜 수출을 하지 말래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더 이상 못 팔아요. 9월 15일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화웨이에 수출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수출을 못 하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제로 왜 이렇게 좋았을까? 사재기 하는 거지. 많이 쌓아두고 시간 버는 거죠. 왜? 내년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가? 미국이. 혹시 바이든이 돼서 조금 완화시켜주면은 다시 수출 재개가 돼갖고 만들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에 버텨야 된다는 거죠. 왜? 매출을 못 올리면 어떻게? 당연히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더 많이 하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경쟁력은 분명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미국이 화요일에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고 있다라는 게, 그게 지금 어떻게 증명이 좀 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럼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면은 뭐야?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은 좀 더 개선되거나 현재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현재 수준에서 나와도 여러분들 주가는 지금 싼 편이에요, 사실.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선반영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폭락입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가 이제 제 의견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 전략 등록 해놓으세요. 얼마 65만원 이하로 전략 등록 해놓으시면 뭐 하자? 65만원 이하로 전략 등록을 해놓으시면 뭐 해요? 나중에 쌓아갈 수 있다. 근데 꼭 전략 종목이 아니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LG화학 그냥 65만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아니면 요 근처에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LG화학도 그렇고 지금 신재생, 뭐 동국 SNC 오늘 급등 나왔죠. 또다시 뭐 CS윈드, 삼강 M&T, 그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다시 가잖아요 지금. 신재생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움직여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투자를 안 한다 그러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가 뭐 사업성이 없어요. 망하고 있거든. 왜? 리스크가 크고 비싸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뭐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영국 뭐 이런 애들. 지금 바이든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부서를 하나 더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일단 민주당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끝났을까? 아니지. 근데 이제 LG화학 자체보다도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 급등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짚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동구 SNC, 상강 M&T.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종목 잡아드렸을 때도 그랬을 텐데 매도 되셨을 텐데 다시 사죠.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치? 다시 올라가요. 상강 M&T. 왜? 해상풍력 기술력 우리나라 원탑입니다. 얘가. 근데 이번에 뭐예요? MOU를 CS윈드랑 진행을 시켰다라는 거죠. 원탑이 많이 오른 것 같지? 많이 올랐어요 사실. 현재 실적 대비 주가도 비싼데도 이제 더 가잖아요. 왜?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개인들은 뭐 BTS 막 청약하고 1억 넣으면 한 주인가 2주 받는데 여러분들. 그럼 1억 있으면 차라리 다른 거 분석해갖고 이런 거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큰 돈 벌겠다. 그지? 예. 그 2주 청약 받아갖고 100% 올라가면 그거 먹으려고 20-30만원 벌려고 인생이 바뀔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넷마블도 그렇고 그 다음에 DPC도 그렇고 방탄관련주 계속 빠져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YG도 같이 빠져요 이거죠. SM, 엔터주가 같이 밀리죠. 야 블랙핑크 지금 뭐 조회수도 높고 잘 나가는데 이렇게 밀릴까요? 그러니까 오른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오른 걸 생각을 안 해. 엄청 올랐어요. 우리도 옛날에 YG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해갖고 어디서 팔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았어. 뭐 이때도 지금 보시면 한 15% 20% 먹었거든요. 아니 뭐 10% 수익 나고 많이 먹은 거예요 사실. 근데 더 갔으니까 아 좀 더 갔구나.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호재가 나와도 밀리는 거지. 근데 개인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갈 줄 알고 항상 그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이제 타이밍 놓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뭐 좀 이따 이야기 드릴 거지만 알파를 쓰시고 전략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잘 못 잡잖아.
주식은 들고 있으면은 더 가길 바라고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팔아야 될 타이밍을 여러분들 놓쳐요. 극대화시킬 수 없으면은 계속 끊어서 먹는 게 최강입니다. 최강. 극대화시킬 수 없으면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 100% 먹을 수 없으면요 5% 20번 먹는 게 여러분들 동일한 방법이에요. 사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100% 먹나 5% 20번 먹나 똑같아. 수익금, 아니 수익금은 5% 20번 먹는 게 더 크다. 왜? 복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제 뭐 밥, 한국 사람은요 찌개 안 먹으면 밥 안 먹은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 사실 배만 차면 밥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주식에서도 화살표 한번 봐야 또 수익 난 것 같고, 그런 거 한번 계좌 한번 찍혀봐야 왠지 좀 남들한테 우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예. 맞잖아. 100% 한번 먹기는 여러분들 힘들어요. 근데 5% 20번 먹는 게 더 쉬워, 확률상. 근데 그런 종목이 있어. 100% 한 달 만에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그 종목을 100% 몰빵하지 못한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많이 사야 20%. 근데 올라가다 중간에 올라가면 팔거든. 계속 줄여가요.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시장 주도주는 제가 지금 좀 이따 종목에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큰 그림은 저는 무조건 일단 신재생은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 있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것들, 화학주, 그 다음 철강,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IT, 이건 무조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섹터도 조금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 코로나 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유통. 그죠? 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놀러 온대. 야,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나라 놀러 가자. 그렇게 되면 뭐가 올라? 그동안에 안 올랐던 항공, 카지노, 유통 이런 것들이 급등하겠지. 근데 그 시점을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죠? 저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럼 뭐 과학자들도 모르겠지. 빨리 개발하고 싶겠지. 아니면 이미 개발이 완료됐지만 타이밍을 노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다 생각하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내야겠다. 만들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메인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신재생 보셔야 되고요. 5G 보셔야 돼요. 왜? 5G는 지금 5G 폰이라고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쓰시는 분 계시죠? 저도 이거 속았어. 써봤는데 무슨 뭐 빠르긴 개뿔 빨라. 안 빨라요. 빠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LTE보다 느린 것 같아. 그리고 어디 가면 잘 안 터져요. SKT 쓰거든요. 근데 뭐야, 5G 폰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5G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긴 좀 애매해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여러분들 12가 다음 주 12일인가 13일날 지금 발표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개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지. 기지국, 중계기 여러분들 설치하는 거죠. 왜? 저기 섬에 가면 여러분들 핸드폰 안 터지죠. 그럼 뭐 설치해? 기지국, 중계기 설치해야 터질 거 아니야. 그런 것들처럼. 예. 그리고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고 자율주행 개발한다며. 그러면 인터넷 중간에 끊기면 어떻게 사고 나겠지. 그럼 당연히 5G.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화웨이가 지금 뭐야? 압박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미국한테. 그런데 화웨이가 통신 장비에서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야?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삼성에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5G 보셔야 되고, 뭐 반도체 소재 보셔야 되고, 반도체는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반도체 안 쓰이는 IT 부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시스템이나 메모리나 이런 쪽에서도 입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좀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웹툰 같은 거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민감주 있죠. 경기가 이렇게 바닥 찍고 올라가면 뭐가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돼요. 금속, 화학 제품, 그죠?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은 하지만 아직까지 플라스틱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이나 뭐 건설, 이제 건설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화학 같은 경우, 뭐 철강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안 쓰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쓰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 안 좋아지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른 게 카카오, 네이버인데 경기가 좋아지면 걔네들이 좀 밀릴 거예요. 왜? 기업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잖아. 비싸졌던 종목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 돈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건 그래요. 돈이라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아니에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뭐가? 수익률이. 그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수익률이 1%짜리보다는 여러분들 10%짜리 당연히 몰리게 돼 있어요. 뭐가 똑같으면 당연히 안정성이 똑같다라고 하면, 아니면 안정성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YG나 이런 거 왜 빠지나요?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많이 올랐으니까 뭐가 필요해? 당연히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근데 많이 빠진 게 기업이 우리가 그 상품을 안 써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항상 우리는 밥을 먹고 건물 지을 때 철 제품을 쓰고, 그죠? 자동차 기름 넣고 생활에 어떤 큰 변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만 그 변화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오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많이 오른 게 빠지고요. 아니면 안 가거나 많이 못 간 게 어떻게 다시 급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뭐 실적이 얘는 2천억 벌었대. 근데 2천억에서 2,200억 정도로 증가를 한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00억인데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500억 수익으로 날 것 같대. 그럼 당연히 이거 사는 거예요. 왜? 성장수, 얘는 2천억짜리가 2,200억이면 10%더 증가율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100억 적자였던 애가 500억 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보여준다면 당연히 뭐 돈은 이쪽으로 쏠리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만 보시고 매매하시면 안 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팁은 뭐냐면, 지금 이제 혹시라도 뭐, 그러니까 종목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이제 받아보시면 되지만,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지금 봐봐요. YG 언제부터 올랐어요? 6월달부터 올랐습니다. 6월달. 6, 7, 8, 9, 10. 근데 3개월 올랐어. 3개월 오르고 지금 빠지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올라? 아니에요. 포스코ICT 보세요. 그 전에 아주 죽쓰고 있다가 3월달에 얘는 어떻게 반등 나와도 횡보 몇 달 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횡보하다가 이제 한두 달, 한 달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그 오르는 폭이 굉장히 크죠. 지금 뭐 칩스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랑 차트가 내용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타이밍인 거지. 종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물론 주식 시장에서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종목이 좋은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얘는 지금 뭐예요? 3개월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많이 못 올랐잖아. 아까 포스코ICT 보셨죠? 많이 못 가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었던 애들 중에서 호재가 있는 것들은 뭐 호재가 뜨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닥을 기는, 그러니까 지금 칩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략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신 분들은 이 시점일 수도 있고 이 시점일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 시점에서도 이야기 드렸거든, 사실. 근데 이 전에 매매하신 분들은 지겹다고 굉장히 안 간다고 막.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LG아웃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LG아웃시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지금 VIP 분들께 최초로 종목 드렸을 때가 아마 요 시점이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하시고요. 전략 등록하세요. 그래서 완매수 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완매수. 근데 완매수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수익이 극대화예요. 왜? 3일 만에 지금 어떻게? 거의 9점까지 왔어요. 이거 지금. 55,000원짜리가 어떻게? 거의 7만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LG아웃시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4개월, 3개월, 5개월 정도 뭐
옆으로 횡보잖아요. 가격 조정이랑 조정을 같이 받았어. 그 다음에 호재가 뜨니까 어떻게 급등 나오죠. 근데 호재는 뭔데요? 건축자재. 샤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LG라고 써있는 거. 그죠? 지인이 여러분들 LG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동차 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자동차 부품이랑 지금 LG하우시스는 뭐야? 그러니까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두 가지예요. 최근에 현대차도 많이 올랐지. 건축도 지금 어떻게 바닥을 서서히 좀 다져가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기관이 쓸어 담잖아.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봐봐, 아리송하지. 기관들이 엄청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매매 패턴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관들이 팔 때 오히려 매수하고 기관들이 살 때 파는 게 큰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기관들이 그렇게 팔다가 그럼 파는 자리가 어디? 바닥이네. 그죠? 기관들이 많이 팔고 근데 이제 와서 또 많이 사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3, 4개월 오른 것들보다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하니까 더 가길 기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보다도 지금 한두 달 정도 횡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하자? 매매하자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럼 결국 실적이 안정적이거나 어떤 재료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실적이 안 좋아도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흑자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급등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매매했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많이 올랐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많이 튄 거지 사실. 그죠? 그 전에 지금 보시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얘도. 한번 움찔했다 다시 죽었잖아요. 이건 제자리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거 2,5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 매수 사인 해갖고 얼마 3,000원 이상에서 매도했던 종목이죠. 근데 더 반등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 번 몰리면 이렇게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도 한 번 더 자리 잡으면 또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의 공통점은 뭐냐면 3, 4개월 올라왔다. 그러면 걔는 뭐야? 더 갈 가능성보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한두 달 정도 횡보했다. 그러면 걔는 뭐 반등 가능성도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종목 선정법을 여러분들 올바른 걸 쓰면 당연히 어떻게 돼? 나중에 그런 종목들이 팡팡팡팡팡 튀겠지. 이제 그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냥 현재 뉴스가 좋은 게 나왔으니까요. 뉴스대로 안 가요. 개인들이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인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아침에도 어때서 미국 올랐으니까 야 내 종목도 오늘 많이 오르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내 종목 오늘 빠진 분도 있을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나. 그죠? 개인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폭락하니까 미국 빠지니까 아 어떡하지 내 종목 밀리는 거 아니야? 나 대비 못했는데? 근데 어저께 반등 나왔어. 근데 오늘은 반대로 미국 올랐는데 내 종목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실망감이 많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지수는 급등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왜 한 번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번 더 고점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훼손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짚어드렸잖아요. 이 박스권 유지하는 게 진짜 크다고. 화요일 날 그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지없이 여러분 어떻게 돼? 시장 올라오죠. 그죠? 진짜 중요한 데를 지지했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좋은 거예요. 정말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넘어간다. 근데 월봉이 여러분들 2,600까지 간다. 우리나라 지금 3,000 간다. 야 그럼 3,000 가니까 나 이제 부자 되나요? 그게 아니라 3,000 갔을 때 올라가는 주식을 들고 있었어야지. 그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전략으로 여러분은 가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가능성 높은 종목들 오늘도 전략 등록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종목들 보면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체결이 안 된 종목들도 있고 체결돼서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하겠는데 자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지금 잡을 때는 아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어때 탄력적이구나 라는 거에 포인트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왜? 움직이지도 않는 거 뭐 10개 중에 예를 들면 한 7, 8개가 다 안 움직여 탄력적이지 않아. 근데 항상 그런 것들로만 고르면 그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못
못 샀지만, 그러니까 매수가 안 됐지만 결국에는 어떤 뷰 자체가 틀리지 않았으면 나는 항상 그 뷰만 어떻게 이어가면은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익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매매에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왜? 어차피 주식은 마라톤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긴 싸움이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뭐 그냥 로또처럼 부자 되거나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꾸준하게 수익 보셔야 된다. 꾸준하게. 자, 잠시만요. 자, 일단 뭐 전략 종목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략 종목을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일단은 종목 여기 우리 HTS에서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략 종목 어떻게 등록하는지 아시죠? 전략 매매 어떻게 등록하는지 아시죠? 지금 전략 매매 제가 가격이랑 이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등록하시고 혹시라도 모르시면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담당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거니까 오늘 종목 이야기하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레고캠바이오 ADC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박스권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권 종목이 무조건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보는 뷰가 있고 여러분들 제 스킬이 있겠죠. 제 스킬이 있는데 자, 지금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아졌다. 근데 지수가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신고가가 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뭐 철강이라든지 막 화학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내 포트에는 그런 종목들이 없으면 문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략 매매 등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블랙핑크 나 되게 좋아하는데 블랙핑크 이번에 막 조회수도 많고 하대.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전혀 안 보다가 어떻게 그 매매 잘못해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수가 생긴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요즘에 YG 가수들 보면 좋은 얘기 많잖아. 블랙핑크가 매개 살리고 있어요. 지금 YG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근데 그냥 방탄 뭐 청약이 얼마 됐고 근데 DPC나 넷마블 안 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주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방탄 관련주 그냥 몰빵했는데 계속 빠져. 근데 지수는 올라가. 그럼 그 사람은 뭐야? 지수가 올라도 혜택을 못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루어지면은 무조건 부러지게 돼 있고 손실이 여러분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걸 우리가 뿌려두고 그 안에서 어떤 최대 어떤 성과물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한 종목 저는 몰빵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종목 잘 볼 자신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시장이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변수가 항상 생겨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굳이 피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해서 10% 먹어도 10% 수익이고 10종목 매수해갖고 10% 올라도 여러분들 10% 수익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당연히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몰빵해서 한 종목을 사잖아요. 사자마자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럼 10종목 언제 10%씩 냅니까? 봐봐. 하루에 뭐 잘 가면 진짜 3개에서 뭐 5개씩 막 차익이 돼요. 뭐 남아있겠지. 또 나머지 올라갈 거 올라가고 또 현금으로 또 살 거 사고. 되게 웃긴 거는 이 종목이 한 종목 몰빵했는데 10% 간다고 그게 뭐 다음날 바로 다이렉트로 10% 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 오히려 몰빵해놨는데 다른 건 막 올라가는데 내 건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똑같은 이거예요. 똑같은 거. 아무튼 레고캠바이오는
에코캠바이오는 63,000원 가겠습니다. 63,000원.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다시 갈게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한샘 가겠습니다. 한샘 117,000원. 한샘 고점이 어떻게 벗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관련주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리바트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현대리바트 실적 대비 주가 안 비쌉니다. 한번 급등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기서 30% 40% 정도 밀리다가 이제 바닥 잡고 조금씩 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관련주 뭐 한샘, 뭐 NX, 현대리바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17,400원. 물론 싸게 잡으면 좋지만 일단은 그렇게 전략 등록을 해 놓으시면 매수해 놓고 빠질 때마다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게끔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좀 가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폐기물. 자, 여러분, 폐기물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배달 용기가 더 많아졌어요. 버릴 때는 어떻게 한정적입니다. 뭐가 올라가요? 쓰레기 처리 단가가 올라가요. 그죠? 처리 단가가 올라가요. YN텍. 그래서 저는 폐기물 업체들은 항상 계속적으로 조금 잘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YN텍 12,700원 등록할게요. 자, 인선 ENT 9,500원. 인선 ENT 이것도 지금 뭐예요? 매립사업 하는데요. 건설 폐기물이 비중이 높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방테크가 있어요. 원방테크 클린룸 만드는 업체인데 일단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금 밀리다가 이제 턴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U자죠, U자. 근데 이제 클린룸이라는 거는 지금 건설, 뭐 반도체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 주가는 어떻게 지금 별로 안 비쌉니다. 지금 원방테크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볼게요. 시가총액이 2천억, 2천억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방테크 같은 경우도 48,000원에 좀 전략 등록할게요. 자, 그 다음에 LB세미콘 11,200원. LB세미콘 11,200원입니다. 요거 지금 뭔가 매물 압박은 있지만 거래량 계속 좀 줄고 있고요.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지켜줄 손 다 지켜주면서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땡겨지지 않는 거지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땡겨지지 않으면 나쁜 건가요? 아니지. 아직까지 안 샀는데 살 사람한테 좋은 거지. 그죠? 이제 그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바코 보겠습니다. 아바코는 9,700원. 9,700원 갈게요. 요거는 지금 LG 계열, 그러니까 LG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인데, 디스플레이 장비고 태양광 장비도 기대감이 좀 있어요. 태양광 관련주 최근에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바코는 9,700원 그렇게 좀 볼게요. 자화전자도 고점 한번 넘었죠. 이것도 갖고 계셨던 분도 수익실은 되셨을 거고,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갔던 종목인데 팅크웨어는 15,500원 다시 잡겠습니다. 팅크웨어 여러분들 뭐 내비게이션 관련주예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지금 오늘 급등하면서 고가 뚫린 거 보신 분 아마 계실 텐데, 그죠?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유니캐스트 이야기 드렸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넘어갈 건 다 넘어가요 지금. 넘어갈 건 지금 다 넘어가고 있다. 티로보는 그때 매수 가격이 좀 안 준 것 같아. 이거
자, T로보틱스는 14,000원으로 일단 좀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를 완매수가 돼도 5%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왜 얘 생각보다 좀 더 세요. 그리고 박스권은 굉장히 좀 이쁘죠. 예. 제가 지난번에 요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3,000원에 가격 오면 삽시다 그랬는데 13,000원 안 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4,000원으로 상향해갖고 일단 매수하고 빠지면 그때 물량을 더 증가시키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턴어라운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좀 탄력적이다, 신고가 한번 날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14,000원에 전략 등록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3개만 좀 더 할게요. 자, LS 가겠습니다. LS는 61,000원. LS는 우리나라 이제 전선 1등이에요. 예. 전선 1등. 자, 그 다음에 NI스틸. NI스틸도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2,400원 잡겠습니다. 2,400. 이것도 뭐야? 저점에서 박스예요. 실적 대비 주가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 채광 관련 주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 한번 타면 한번 위로 슈팅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된다,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올라갈 게 뭐 당연히 레저, 여행, 그 다음에 뭐 유통, 항공 이런 거 초급등 나오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은 몰라.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모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사실은 지금부터 모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래서 일단은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대응하시는 걸로 가고, 현재는 일단은 이야기 좀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일단 지금 자, 진성 TE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진성 TEC. (11,700원) 빠지면 물량 좀 더 잡고요. 네오크레마 1,400원. 네오크레마 여기서 한번 부딪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 자리 정도에선 지지 받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이크로바이오 옴이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에 화장품에도 뭐 많이 나오고 하던데, 우리가 이제 미생물 중요하다 그러죠. 미생물. 뱃속에 장이 튼튼해야 뭐, 장이 튼튼해야 사람이 면역력이 좋대요. 오래 산대. 장이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살지. 왜? 주식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네오크레마 1,400원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시간이 그렇게 풍족치는 않았는데 해드릴 이야기는 좀 대충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대충? 대부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기억을 하시고 전략이 뭔지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어떤 전략을 드려도 그거를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본인 고집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데는 어떤 상황대로만 움직이셔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뭐 소외는 되지 않을 거다, 이제 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그것들 쉬시는 동안에 생각들 좀 많이 해보시고, 뭐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더 수익을 내야겠지, 그죠? 아니면 수익이 없는 분들은 이제는 수익을 내야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쉽게 얻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하나 있을 거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이해하시고 최대한 잘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고생들 좀 많이 하셨고, 저는 연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